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주제지만 정말 교훈이 많은 주제를 갖고 왔어요. 우리가 식물로부터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 요거 같이 알아보고요. 식물적 삶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흔히 식물을 수동적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상추, 깻잎, 오이, 집에서 키우는 화초들 이런 것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안에는 무한한 생명력과 회복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답니다. 특히 여름철에요. 장마철 길가의 식물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푸릇푸릇하고 막 흐드러지는 식물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힘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식물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답니다. 오늘요, 식물의 생명력에 대한 철학자들의 은유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럿이 있는데요. 역시 질 들레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질 들레즈가 리좀 사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이 리좀이라는 것은 뿌리 식물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원래 의미는 그 뿌리가 끊임없이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들레즈와 가타리가 같이 이제 공저를 했으니까 같이 얘기하죠. 들레즈 가타리가 그 뿌리 식물의 모습에서요.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기존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체제로부터 벗어나서요. 끊임없이 옆으로 확장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리즘적인 사유 방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식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줄기, 이파리, 꽃 또 그런 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들 이게 사방팔방으로 확장해서 가지 않습니까? 뿌리 식물은 당연히 더하고요. 그래서 그 뿌리들은 모두 연결되어져 있어서 여기에서는 물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저기에서는 양분을 빨아들이기도 하고 결국은 그 확장 다양성 그리고 연결의 방식 이것이 식물의 생명을 지탱하는 그런 핵심적인 힘 아닐까 싶습니다. 뿌리는요 식물의 생명력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경우도 뿌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로 삶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던진 그런 대표적인 철학자지 않습니까? 자신의 운명과 삶에 주어지는 고통 그것을 긍정하라고 니체는 강조하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상적인 초인, 보통 위버맨시라고 하죠. 이 초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니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식물의 뿌리에 주목했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이나 잎이 아니라 못생기고 심지어는 흉측한 모습을 한 그 뿌리가 식물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니체 역시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도 인생에서 밝은 면만 바라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 그것을 긍정함과 동시에 그 삶에 대한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뿌리를 연상하면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니체의 말을 경청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인간은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기본적으로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나쁜 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대가 앞서 나가다 보면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장만을 추구하면요,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발견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발견하면 결국은 자기를 탓하고 심지어는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이러한 지점에서 들레즈하고 니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들레즈의 리좀의 개념처럼요. 우리의 성장을 일직선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확산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일직선 위에서 앞으로 쭉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확산의 관점에서 보면요. 일직선 위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들이 쫙 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부는 못해도 운동은 잘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옆으로 확산해가는 생각의 방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 같은 것이죠. 취직이 잘 안 돼서 취직이 잘 안 되면 사업으로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상황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식물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옆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선택을 적극적으로 해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니체가요, 이 뿌리를 염두에 두면서 고통은 인간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구교환 배우가 한 인터뷰에서 얘기한 말이 있어요. 무명 시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영웅서사의 주인공으로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요, 자신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을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구교환 씨의 말이 가슴이 턱하고 와닿는 것이죠. 따라서 식물의 생명력에 대한 두 학자의 은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세 가지로 딱 짚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딴짓, 요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딴짓을 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딴짓에 대한 죄책감을 좀 갖지 맙시다 하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단기간에 이루어내는 것, 거기에 사실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딴짓을 해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문제 지적을 오늘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해봅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 논리적인 문제, 이런 것에 집중해 있을 때요, 우리 뇌는 수렴적 사고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딴짓을 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복잡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놔둘 때인데, 이때 뇌는 확산적 사고를 한다고 해요. 확산적 사고는 창의력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죠? 이 창의력은 인생의 문제를 색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기준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조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화초를 생각해 보면요, 똑같은 농장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화분에서 자라도 결국 다른 환경으로 옮겨지면 완전히 다르게 자라납니다. 햇볕, 물, 습도, 온도, 이거를 고려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딱 맞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간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져 있는 사회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원하는 대로 의지를 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실패를 변화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실패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요, 진짜의 실패가 아닐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그럼에도 실패라고 말할 만한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연한 태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요, 식물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모습을 계속 변화시켜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라나는 속도까지도 조절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실패를 마주하면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변화의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식물과 같은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식물의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제안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